네, 이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제 실무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뭘 준비할 것이고 사전에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 파악한 걸 기반으로 어떻게 동의서를 작성할 거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제목, 개요 한번 작성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집이용 동의 안내 4가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의사 표시 내용. 이 부분은 이제 동의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예, 아니요 이런 표시 내용도 반드시 작성해 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별도 동의사항 있다면 별도 동의도 안내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 동의 없이 처리하는 부분들도 가급적 이제 고지하는 것도 좀 권장합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될 필요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고지하는 것들이 좀 권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개요 작성은 정보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시처럼 뭐뭐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만약에 제3자 제공까지도 동의가 있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렇게 타이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의할 사항, 개요서라 그래서 정보 주체가 있고 동의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동의 의사결정은 내가 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고자 하는 것이고 고객이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동의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개요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기본적인 표준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한 2줄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쉽게,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잘 작성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집 동의 안내 4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생각해 주실 게, 안내 이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양식서를 만드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수 항목이 무엇이고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준비하셨다면 표시할 때는 좀 명확하게 필수 항목, 선택 항목을 구분해서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폼으로 작성하시더라도 필수 항목은 뭐다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별표 처리해가지고 필수 항목을 구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고 표현의 방법은 자유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필수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항목, 선택 항목은 기재 안 해도 괜찮은 항목,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안내 4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작성할 때 유의할 거는 수집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실 거는 개인정보법 제20조 2항 중요 내용 표시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작성의 예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수집 항목, 목적, 보유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그 다음에 회원 탈퇴 글자가 다른 것보다 크게 작성되어 있죠. 폼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수집 항목 보시면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같이 안내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가이드할 때는 좀 잘못된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시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나는 선택 항목 기재하지 않았고 나는 선택 항목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동의를 유도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올바르게 작성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와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서, 목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단지 항목만 다르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필수 항목은 반드시 동의하게끔 해야 되겠죠. 서비스 받으려면. 선택 항목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죠. 단지 부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동의를 받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맞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 의사 표시 방법인데요.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가 내 동의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동의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는 얘기인데요. 표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예시처럼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보통 서면으로 동의서 만드실 때는 예, 아니요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본인 이름 쓰고 서면까지 하게끔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까지 하는 것도 뭐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예, 아니요는 체크했지만 변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 이름 쓰고 서면까지 하면 명확하게 본인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이름 쓰고 서면까지 받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이렇게 많이 작성하는 것 같고요. 보통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는 보통 예, 아니요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요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옥쌤, 네네. 제가 이게 양식을 보니까 이게 보통 지금 예, 아니요 이렇게 동의 서식이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동의서들 보면 이렇게 예에 이렇게 미리 체크가 네. 디폴트로 되어 있는 네.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정보 주체 입장에서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가 돼 있네? 라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동의를 누른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동의처럼 돼버리면 본인의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주체 의사에 의해서 체크를 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에 그렇죠. 의해서 네. 이제 표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예에 미리 체크를 해두면 이제 동의를 받을 때 편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정보 주체 의사에 기반한 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고 법 위반이 될까요 혹시? 정보 주체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네,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잘 유의하셔서 이게 온라인으로 구현할 때 또 모바일 앱으로 구현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현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갈게요. 이제 별도 동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동의도 먼저 민감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경우, 별도 동의 작성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항목에 민감 정보가 있다면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23조에 기반해서 별도 동의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안내사항, 수집 항목, 목적, 보유용 기간 이렇게 네 가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에 준수해서 다른 글자 대비해서 20% 이상 크게 좀 더 구분 처리해 주셔야 한다. 안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를 보시면 민감정보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안에는 수집, 이용, 제공도 다 포함돼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감정보로 수집, 이용하지 않고 수집,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까지 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집, 이용으로만 동의받는 게 아니라 제3자 제공도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주시는 게 보다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양식서를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제 개인정보 포함돼서 제3자 제공되는 유용도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지금 제가 이게 예시로 작성한 것처럼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하도록 23조에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처리 내역에 따라 별도 동의가 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식서를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떠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가야 될까요, 정말? 이게 결국에는 각각 동의와 별도 동의가 섞여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아까 지난 강의 때 제가 이제 각각 동의에 대한 개정안 네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정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내용에도 보면 이용, 제공, 그러니까 민감 정보 처리를 네.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 주체가 이런
이용 방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처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용하고 제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 주체는 사실 명확히 알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러니까 적어주신 것처럼 이제 이용과 제공을 이제 각각 구분해서 하게 되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민감 정보도 제공이 되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이제 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제 별도 동의 사항으로 만약에 수집한 항목이 고유 식별 정보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처럼 민감 정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별도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식별 정보 처리 내역이라고 해서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을 각각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유식별 정보도 수집 이용되고 제공이 된다면 제공도 구분해서 좀 명확하게 정보 주체가 인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별도 동의 항목을 민감 정보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 동의 사항 중 마케팅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부분도 이제 별도 동의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님,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기업의 경우는 마케팅 정보가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영리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사항도 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 작성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식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케팅 홍보할 때는 보통 보면은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행 이 정도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신 여부로 해서 이렇게 별도 체크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 주체가 마케팅 홍보 동의하고자 할 때 나는 이메일만 받고 싶어요. 나는 핸드폰 번호만 받고 싶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망법을 준수하면서도 작성하는 게 맞는 유형일까요? 지금 질의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망법 제50조를 고려해야 될까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20년 8월에 개정이 이번 개정 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원래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 넘어왔는데 사실 그렇죠. 50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망법에 남아있는 넘어왔죠.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 목적 광고에 대한 부분이 그 50조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영리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망법 50조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질의는 이제 수신 여부에서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를 선택적으로 주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보 주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질의를 맞습니다.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락 수단에 대해서 다 받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이메일로 받던지, 그렇죠. 네. 이제 핸드폰 번호로 받던지,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할 수단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고민이 없이 사실 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PPT에 작성을 해주신 것처럼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둘 중에 이제 연락이 편한 수단을 나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방법으로 제공할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대원칙에 필요 최소 수집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정보 주체의 의사도 철저히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이제 동의서 작성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싫은 표현이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목적은 최소한 정보 유체의 어떤 권리 보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이 법을 최대한 어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가이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수신 여부를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케팅 홍보 목적으로 동의받을 때는 한번 좀 가이드 해본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처럼 수신 여부에 선택된 개인정보만 마케팅 연락 및 제품 판매 홍보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도 정보 주체가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케팅 홍보 목적으로 동의서 작성하실 때에는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은 22조 2항을 준수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신 여부까지 좀 잘 체크해서 좀 정보유체 권익을 좀 잘 보장하면서 또 기업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도록 좀 신경 쓰면서 동의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3자 제공 동의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작성하실 때에도 한 곳만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더라고요. 기업의 경우는 여러 곳에 제공해서 뭔가 제휴를 잘 맺어서 이 개인정보가 활용되면 또 어떤 영업적 이익 창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에 제공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처럼 A 업체, D 업체는 하나의 목적이고 B, C 업체는 각각의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목적별로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권리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의 선택해서 동의 부분은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기간도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해가지고 각각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여러 페이지로 나오겠죠. 이렇게 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기간이 22조 2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유기간만 이렇게 명시해 놓고 나머지는 22조 2항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할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든 오프라인으로 작성하든 서식 작성할 때는 22조 2항을 지금 현재는 다 준수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식서 실무를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째. 동의 없이 처리할 경우는 이제 고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 처리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수집이 되고 처리될 때는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왜 수집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해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항목, 그 다음에 목적, 처리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작성해서 좀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작성 실무로 사전 준비 단계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무 작성할 때 5단계로서 어떻게 작성할지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의서 작성할 때 어쨌든 예시를 보고 작성을 따라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처리 목적 문구를 작성하는 거, 수집할 항목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그 기간을 선택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협의하시고 작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실제 작성된 어떤 예시를 저희가 따와서 또는 필요하다면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의 고충도 들어보면서 좀 실제 하나하나 또 사례를 어떻게 또 가이드해 주고 어떻게 또 풀어갈지를 좀 실무적으로 좀 가이드해 주는 좀 강의를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네. 변호사님 또 이 관련해서 또 혹시 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없고, 사실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동의서들보다 사실은 더 한 뎁스 들어가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한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염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던 동의서 양식보다 더 간 거는 이제 정보 주체의 이제 권리나 이제 명확한 인지를 기반으로 이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드린 것이라, 그런 부분 좀 이제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